갈등 심화기의 특징으로는 이제 갈등 심화는 의도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갈등을 심화시키는 경우죠. 네. 그렇지만 대부분의 갈등은 이제 의도적이지 않고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 심화기의 특징을 그 몇 가지 갈등 발생기하고는 다르게 출현기하고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당사자가 가벼운 전술에서 무거운 전술로 옮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대화나 이런 그 요구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갈등이 심화되면 비합법적인 문제 해결로, 그래 나중에 이제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처럼 무거운 전술로 옮기게 되고, 그 다음에 논쟁이 되는 이슈가 증가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해당 사안만 문제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너 옛날에 이랬지, 또 이런 문제도 있지, 이렇게 이슈가 문제가 되는 사안 자체가 굉장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슈가 특별한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갈등 초기에는 임금 문제, 이렇게 임금 문제,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들이 존재하죠. 그러다가 논쟁 이슈가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정이 고조되면서 상당히 일반화된다는 겁니다. 일반화된다라고 하는 뜻은, 그래서 너는 나빠, 그래 너는 없어져야 돼라는 식으로 그 여러 가지 이슈가 결합을 하면서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해로운 존재야라는 식으로 굉장히 일반적인 특징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참여하는 당사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 건너 불구경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관망하다가 갈등의 이슈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화되면서 참여자 수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죠. 자기하고도 이제 피할 수 없는 관계가 발생하면서 엮이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목표 자체가 전환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가 갈등이 심화되면서 상대를 제압하고 상대를 상처나기 위한 것으로 목표 자체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갈등 심화를 부채질하는 몇 가지 조건을 좀 살펴보면, 논쟁거리가 되는 이슈들이 많다. 그다음에 세계관 가치관의 차이가 크다. 정체성과 도덕성을 공격한다. 이전부터 불만, 억울함이 많았다. 이것은 뭐냐면 쌓인 문제가 많을수록 또 본질적인 문제인 경우에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일본하고의 무역 마찰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했죠. 일본 측에서 먼저 이제 그 수출입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일 문제가 곧바로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인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공격, 도덕성에 관한 공격으로까지 이렇게 이제 확장됐잖아요. 또 일본에서 또 그런 태도를 보였고, 이렇게 그러니까 구체적인 문제에서 일반적인 문제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풀기 어려운 갈등의 측면, 즉 정체성이나 도덕성, 정의의 문제 차원으로 또 무은 감정에까지 이렇게 인식이 이르게 되면 갈등은 상당히 풀기가 어려운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갈등 심화기에 나타나는 심리적인 상태를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갈등 심화는 심리적인 변화의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합니다. 갈등이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나 두려움, 정서적인 부정적인 태도나 인식, 고정관념, 갈등에 따른 상대에 대한 고정관념 같은 것이 훨씬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고자 상대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심리 같은 것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발생하는 심리 상태를 몇 가지 살펴보면, 마음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sacrifice trap이라고 그래가지고 벌써 너무 많은 것을 희생당하고 자신들의 노력이 헛되게 끝나기를 원치 않게 되면서 갈등 상황에 올인하는 상태를 이제 마음의 덫에 걸린, 마음의 함정에 걸린 상태라고 봅니다.
경제학적으로 매몰 비용 뭐 이런 말도 쓰는데요. 자신이 여태까지 노력한 것이 아까워서라도 어쨌든 끝까지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과도한 자원을 쓰게 되고 자신이 이전에 투자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 투여를 하면서 후퇴는 곧 패배다. 전적으로 상황에 몰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등 심하게 나타난 두 번째 특징으로는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elective percep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외부 정보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기존 인지 체계와 일치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뭐 잘 이해하실 겁니다. 서로 상대하고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에 자신들한테 유리한 것들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상실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자신이 기대하는 행위만을 수용함으로써 선입관을 강화하고 모호한 행동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상대가 화해하고자 하는 노력조차도 의구심을 갖고 저게 뭔가 나를 더 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속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협상과 문제 해결 가능성이 그래서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상대방의 책임으로 돌리고 모든 행동은 상대방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 인격 자체한테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걔가 하는 모든 행동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그 행위는 결국 자신을 해롭게 하는 행동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의 변화는 애시당초부터 불가능한 것이고 상대의 모든 행동은 자신이 예상한 대로 진행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선택적 지각이 발생함으로써 갈등 해결이 훨씬 더 어렵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관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목적이 되고 공동의 이해관계는 없어지고 차이만 두드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집단을 우리가 너희로 극단화하게 되죠. 예. 우리 사회 이제 최근에 이념 지형에 있어서 극단화, 극우, 극좌 뭐 이렇게 극단화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너희로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해석을 하고 상대방은 제거해야 될 존재로서 인식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고 잘못된 루머가 판을 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등이 이렇게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온건한 사람이나 중간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쪽으로 설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 중간 지역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탈개성화, 탈인간화가 일어나는데요. 탈개성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개성을 무시하고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 말 그대로 무리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개별성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탈인간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력이 정상화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으로 보지 않게 되는 거죠.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만 보게 되는 겁니다.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제 집단 내부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집단적인 응집력을 통해서 상대를 패배시키는 것이 집단적인 목표가 되고 집단 내에 온전한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이들에게 뚜렷한 입장을 취할 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또 보다 호전적인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리더에게 보다 호전적이 되기를 요구합니다. 잘 이해가 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집단 내부에도 논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힘의 논리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하고의 극단적인 대립과 투쟁, 갈등의 심화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은 뭐 변절자나 아니면은 유약한 사람으로 또 적을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그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갈등을 통해 이들이 보는 사람은 갈등을 통해서 그런가 하면 이제 이 갈등이 이렇게 심화되는 상황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갈등을 통해서 재화를 모으는 사람도 생기고 갈등을 통해서 권력을 잡는 사람, 갈등을 통해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에너지가 모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정치가 상당히 그 적대적인 측면이 좀 있어서 어떤 사람은 댐을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 입장을 편들므로써 그 사람들의 에너지를 활용하고 지지를 모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댐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쪽에 편을 들므로써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등 심화 단계에서 나타나는 내부적인 변화를 조금 더 살펴보면, 타 집단 구성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고 조직에 대한 헌신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강화되죠. 조직적인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집단 내부의 다양성이 적은 집단일수록 급속하게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양성이 적을수록 굉장히 몰입하게 되고 맹목화되기 쉽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일수록 이런 극단화는 일어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역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갈등 상황에서 이제 집단 내부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가운데는 이제 전투적인 리더십이 형성될 수가 있죠. 그래서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전투력을 중요시하고 강경 노선 일변도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갈등 해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소위 강성 리더십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강성 리더십이 형성되면 그 하위에 있는 사람들의 폭력이 굉장히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리더들보다는 그 리더들의 하수인들이 훨씬 더 잔인한 행동들을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위 집단은 보다 광범한 폭력을 유발할 가능성이 생긴다. 자, 그래서 갈등이 이제 그 심하기를 넘어서서 이제 교착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갈등이 이제 심화될 대로 심화됐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 심화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그 평행을 이루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러서 어느 누구도 물러설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막다른 상태, 아무런 효과도 없이 갈등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갈등을 고조시킬 수 없는 정도로 갈등이 심화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특별한 효과가 없이 사회적인 비용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최근에 남북 관계에 많은 변화가 생겼지만 최근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어쨌든 교착 상태를 계속 유지해 왔죠. 갈등 교착 기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전술적인 실패나 갈등 유지를 위해서 가용 자원이 고갈되고 갈등에 대한 후원과 자원의 고갈, 과도한 비용 등이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투입할 수 있는 정도의 자원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어렵게 됨으로써 현재 상태를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갈등이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등 상태를 전환하거나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이고, 또 갈등을 지속하려는 속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갈등에 관련된 광범위한 이해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포기하는 경우에 정치적,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지도력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등등 때문에 갈등을 지속하려는 속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그 갈등을 지속함으로써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갈등, 그 강성 리더십이 그 갈등을 계속 지속하면서 정치적인 이해를, 그 이익을 계속하려고 하는 속성 같은 것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갈등의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서 피로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외면적으로는 평형 상태가 유지되지만 변화가 없고 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그 갈등 상황이 유지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아마 우리 사회를 치면은 휴전 같은 것이, 휴전 상황이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휴전이라고 하는 거는 전쟁이 외면적으로 표출되지는 않지만 그 휴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어마어마한 국방비가, 국방 예산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는 교창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고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종의 이제 매너리즘 같은 것이 형성이 되고 긴장이 생활화되고 형식화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고통이 심화되면서 이제 청산주의적인 분위기 같은 것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제발 끝났으면 좋겠다. 망하든 흥하든 어쨌든 이 고통스러운 교착 상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둘 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청산주의적인 분위기, 어떻게 됐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위기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